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독일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독일에 와서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과정을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텐데,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조금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된다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한국에서 독일어는 게테 문화원에서 베1까지는 마치고 나왔고 독일 와서 베2부터 이렇게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독일어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지루했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한 1년 정도 가량 독일어를 계속 이어서 배웠었는데 이제 학교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사실 조금 구분이 안 갔었어요. 왜냐면 어학원을 마치고 나면 항상 도서관 가서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고 계속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건축 석사 과정을 가는 준비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계속 제 스스로한테 회의감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독일에 석사 졸업장이 꼭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번 영상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고 싶은 건축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석사 과정이.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회의감이 들었던 거는 어학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학을 준비했는데 내가 독일 사람들하고 대화조차도 사실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젠 뭐 듣는 것도 사실 많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만약 학교를 가게 되면 내가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설령 열심히 해서 졸업장을 딴다고 한들 그게 최소 2년이잖아요. 그리고 3년, 보통 3년 정도까지 하시던데,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연 나한테 학위 말고 어떤 게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언어적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된 상태에서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적어도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는 중간에, 그러니까 어학원이 끝나고 도서관을 가는 시간을 대신에 독일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던 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사실 대부분은 건축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공감하실 건데, 건축 말고는 사실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설계 사무실 가서 그냥 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건축 이야기하면서 좀 재밌게 어울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가는 길목에 그 건축사 사무소가 조그만한 게 두 개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벨을 울렸어요. 첫 번째 건축사 사무소에 벨을 울리니까 일단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죠. 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려고 독일까지 왔는데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내가 독일어 실력이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좀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건축 용어 같은 것도 좀 많이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3개월 정도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락티쿰이죠. 그러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명함이라도 달라고 했죠. 그래서 명함으로 제가 다음날 집에 가자마자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뭐 이력서하고 이런 걸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당연히 답장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두 번째 다 그 다음 주에 다른 또 사무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을 그냥 들어갔어요. 그날은 그냥 저는 그러니까 뭘 준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학원을 가는 길에
그 간판을 보고 가서 벨을 눌린 거예요. 그래갖고 눌렸는데 다행히 소장님이 바로 나오신 거예요. 소장님이 나와서 너 뭐냐 이렇게 하길래 또 설명을 똑같이 드렸죠. 그러니까 뭐 나는 누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왜 내가 여기 막 이렇게 그 설명을 다 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어학원을 가는 길이었으니까 당연히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잠깐 그런 짧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그 이력서랑 어떤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메일로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사람이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패를 일주일 전에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실패를 메일로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메일로 혹시 안 보내고 내일 시간이 된다면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들고 한 번 더 찾아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어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서류를 챙겨서 갔죠. 약속 시간에.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했던 거 막 그런 거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엄청 부끄러웠던 거는 그냥 제 포트폴리오 얼핏 봤지만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철자들이 틀린 거를 다 찾아내시더라는 거죠.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터뷰를 잘 봤어요. 보고 나서 뭐 대략 1시간 동안 재밌게 떠들고 그렇게 하고 악수를 하고 나왔죠. 그렇게 하고 또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었어요. 그게 좀 이게 한 이질만 할 때쯤 됐는데 한 10일 정도 지났나?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그 소장님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사무실 출근을 못 하셨대요. 못 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네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실에서 와서 너가 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공부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좀 익히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진짜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었어요. 첫째는 기쁨이고 둘째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제가 이제 어학원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어학원을 마치고 오후에 항상 사무실 가기로 했는데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5분 동안 벨을 못 눌리겠는 거야. 그전에는 그렇게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그냥 처음 보는데도 벨을 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 벨을 눌리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면 이 벨을 눌려서 내가 다시 인사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그래서 좀 한참을 머뭇거렸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렸다가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렸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서 직원들에게 막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날부터 사무실에서 실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제 근데 사실 말이 실습이지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석사 과정을 하려고 준비하려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하기 전에 내가 독일어도 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건축 용어 같은 것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에서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선 그런 측면을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려고 독일에 왔는데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뭐 어학을 배워서 어떻게 가는 게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에 와서 그 분위기를 한번 배우고 이렇게 가려고 거쳐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엄청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날 가니까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뭐 도면 접는 거 가르쳐 주시고 뭐 책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주시고 뭐 보라고. 근데 되게 지루했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일을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노트북도 사실 뭐 안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도 없었죠. 그때는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책 보고 아니면 도면 인쇄된 거 있으면 좀 보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여기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독일어를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그것만 딱 시키는 거예요. 이튿날 됐는데 이튿날 가니까 이튿날에도 별로 말을 안 시켜요. 그냥 제가 앉아서 그냥 그거 하는 거 계속 했는 거예요. 셋째 날 정도 될 때 되니까 이젠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본인들의 엄청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지만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저의 이제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했거든요.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뭐 비자가 언제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학 성적을 만들어야 되면 그 기간 안에 어학 성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습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도 전부 다 그 기간 안에 끝내야 돼요. 뭐 실습을 한 3개월 정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그럼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독일어 단어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학원에서 나눠준 과제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는 내 시간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간에 차라리 그냥 도서관 가서 다시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넷째 날 될 때쯤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제가 그 시간이 엄청 의미가 저한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지가 정말 마음에 걸렸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옆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야, 그렇게 도움이 안 되면 그 뭐 왜 계속 가냐, 시간 아깝게 그냥 도서관에서 단어 외우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마음을 좀 먹긴 먹었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실 분들은 제가 진짜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그 배를 눌려서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잠깐 배우고 싶다라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건데, 내가 진짜 3일 4일 정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를 파악을 하고 나서 안 되니까 그냥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한국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적어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 바꿔 먹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사실 조금 심심하다, 혹시 나한테 일 시킬 거 없냐, 이렇게 막 얘기를 처음 꺼냈었어요. 꺼내니까 소장님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3개월 있다가 갈 건데 뭐 얘한테 일을 가르쳐서 뭔가를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가르치는 것도 귀찮고 가르쳐서 어차피 3개월 뒤에 가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였는데, 5일 동안 사무실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대충 눈여겨봤기 때문에 저 정도의 일은 나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레빗으로 뭔가를 모델링만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빗을 딱 한 번 써봤거든요. 딱 한 번.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외에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레빗이 아마 2008년도 레빗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사실 그냥 잘 해보겠다라고 어차피 책상에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것보다 레빗이라도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프로젝트를 받았어요. 그 금요일을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 독일어 과제할 게 되게 많은데 너무 오랜만에 건축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좀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레빗을 할 줄 모르지만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 과제를 안 했어요. 그냥 주말에 계속 그것만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레빗을. 하루 정도 이렇게 만지니까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얼추 모양은 어느 정도 볼만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딱 그거를 보여줬는데, 월요일에 그걸 보는 순간 소장님이 좀 많이 충격을 먹었나 봐요.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거를 3일 만에 이렇게 배워서 이걸 할 수가 있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무실의 직원분들은 전부 다 막 저기 수업을 받으러 가서 겨우 배워서 해도 그걸 잘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돈을 엄청 들여서까지 배웠는데 잘 못하고 이러는데, 소장님 마음에는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소장님이 뭔가를 던져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독일어를 배우는 동안에 지금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유학을 너가 학교를 가서 하게 되면 유학하는 학비며 뭐며 이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별 계획은 없고 돈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거의 다 써가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가 돈을 주면서 나를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사실 독일에서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독일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은 어차피 실습을 하겠다라고 시간을 빼놓은 상태였고, 소장님도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저를 부려먹고 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처음 일주일 사무실, 그러니까 처음에 실습을 할 때는 소장님께서는 사실 돈을 주실 생각은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좀 본인이 이제 사무실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벌었던 돈이 오전에 어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세후로 매달 1,000유로를 벌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시간을 잘 보냈거든요.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제가 어학에 집중을 안 하고 사무실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학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마지막에 이제 그 최아인스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 사무실에서 한 1년 정도 더 일을 하면서 좀 더 독일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대학을 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소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계약 조건도 그냥 정직원으로 바로 계약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계약직처럼 1년 계약 이런 기간제가 아니고 그냥 온베프리스티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취업비자 서포트를 무조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소장님도 취업비자라는 개념을 잘 몰랐었고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일단 제가 고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전부 다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연봉도 당시에 이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명확한 기준은 없었거든요.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제가 부르는 대로 소장님께서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어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냥 풀타임으로 전환하면서 취업비자로 바꾸고, 그래서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렸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여기서 생활을 해보고 그 1년 뒤에 그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 일단 1년 정도 뒤에 이제 마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물론 뭐 시작은 늦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독일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말하는 거나 대화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학시험에 집중하는 것보다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생각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소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소장님하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 정도 많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탁 손을 놓기가 엄청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은 없냐라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 사무실 사람들 분위기도 좋고 같이 일하는 것도 참 좋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까지는 사실 다 만족했었어요. 독일에서 와서 처음 이렇게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되게 좋았고, 소장님이 말하는 거는 1년, 2년 같이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쭉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라는 거를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럼 석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계 사무실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석사를 미룰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죠. 지금 나이가 그때 당시에 만으로 31 정도 됐을 건데, 뭐 31, 32에 만약에 석사를 가게 되면 졸업을 만약에 빨리 해도 35이잖아요. 그럼 35에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나와서
또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그때 돼서 독일에서 또 첫 사회생활 시작하면 많이 늦는, 그러니까 엄청 늦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또 소장님께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3년 전까지는 해도 일이 많이 없었대요, 사무실에. 갑작스럽게 독일의 건축 붐이 부동산 그 시장이 붐이 싹 일어나면서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물렸었어요. 그러니까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대학교 인원도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노후화된 대학교 기숙사들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빨리 주택을 빨리 지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건축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되게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시장이 엄청 축소돼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건축 일을 떠나간 거예요. 뭐 다른 직업으로 바꾼 거예요. 전향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졌는데 경력직은 여기서 찾기가 엄청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참 시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진짜 크죠. 그래서 블루카드를 비자를 받은 날, 이제 그 점심시간 끝나고 다 같이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 소장님과 이렇게 된 관계에 대해서 직원분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지. 그냥 어느 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건축사 사무소에 와서 배를 눌려서 시작을 한 게 그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도움이 전혀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타고 해서 뭐 그냥 하나의 예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도 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